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20대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남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덥다 보니 오래전에 있던 이야기가 떠올라서 이렇게 한번 사연 적어봅니다. 아무래도 이런 걸 처음 써보다 보니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주세요.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이 벌써 5년이나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코로나도 없으니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은 미세먼지가 정말 심한 날 아닌 이상은 거의 없었어요. 세상 그런 시절이 엄청 오래전인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무튼 그때는 제가 아직 취직을 못한 상황이라 일당받는 일들만 이것저것 골라서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그날은 새벽 일이 잡혀서 밤새도록 일을 하다가 녹초가 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일용직 중에 새벽 일을 하는 것 중에 제가 즐겨하던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보조 출연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래도 일당 받아서 하는 일 중에 육체적으로 가장 덜 힘든 일이어서 자주 했어요. 돈도 별 볼 일 없었고 기약 없는 대기 때문에 시간과의 지루한 싸움이기는 한데 며칠 막노동을 하면서 온몸의 근육통으로 고생하는 다음 날을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몇 시간 지루하고 많은 게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연예인들을 실물로 구경하는 게 참 매력적인 일이었어요. 실제로 좋아하는 여배우들이나 가수들도 눈앞에서 보면 아무리 액수가 적어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섭외해주는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끼니 때마다 식사도 챙겨줘서 정말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서 그때쯤에는 정말 돈이 궁해서 돈 잘 쳐주는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짬날 때마다 틈틈이 나가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촬영이 조금 늦어져서 새벽까지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종료가 되었는데 그 당시 서울에서 자취하던 제가 차도 없이 집으로 돌아갈 대중교통은 없었습니다. 택시도 자주 다니지 않는 곳이고 일당 받은 게 8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집에 가자고 택시비로 2만 원을 넘게 쓰는 건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었지요. 그렇게 손해보려고 새벽까지 이 고생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첫 차가 다닐 때까지 기다리자 해서 밖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뭐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눈을 떴더니 아침은 이미 밝은 지 오래였고 시간은 아침 7시가 넘어가 있더라고요. 상황에 맞는 복장을 제작사 측에서 다 준비해 줄 수가 없으니 그쪽에서 요구하는 복장을 제가 직접 가지고 다녔어야 했는데 또 그날따라 마침 그쪽에서 요구하는 복장들이 많아서 가방이 아주 한쯤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버스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이미 버스 안은 만원이었어요. 어깨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가방을 고쳐매려고 몸을 들썩였는데 뭔가에 부딪히는 느낌이 나고 뒤쪽에서 어떤 여자가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제 바로 뒤에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은 여자가 온몸에 커피를 뒤집어 쓴 채 얼이 빠진 모습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화가 잔뜩 나 있는 걸 알겠는데 그 와중에 저도 남자라고 그녀의 외모를 살펴봤습니다. 회사원처럼 보이는 복장에 머리는 살짝 짧은 단발로 얼굴은 일그러져 화를 내고 있는 표정이었지만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대단한 미인까지는 아니지만 몸에 달라붙는 정장을 입고 있음에도 어색하지 않은 게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듯 했어요. 출근길에 커피를 사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제가 그 커다란 가방을 고쳐매는 통에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제 커다란 가방에 부딪히면서 그녀의 몸 쪽으로 쏟아버린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당시 군대를 갓 전역한 20대 초반 애송이었던 저보다 나이는 조금 더 많아 보였고 아무리 많아봐야 30대 중후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하얀 셔츠가 홀딱 젖어버려 대중교통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조금 보이기 민망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녀가 많이 화가 나 보였는데 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다른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어리버리하게 상황 파악도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절경을 구경하고만 있느라 그녀가 저에게 화가 잔뜩 나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그녀가 대번에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이봐요. 당신 때문에 커피를 쏟았는데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뭘 잘했다고 그렇게 쳐다보고만 있어요?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툴툴대면서 이래서 내가 마을버스 타는 걸 싫어하는데 내가 미쳤지 왜 버스를 탔을까? 라고 한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제정신이 들고 머쓱해져서 그녀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보상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드리겠다고 사과를 했어요. 무엇이든 해준다는 말에 그녀의 눈이 반짝이더니 진짜로요? 라고 말하며 그럼 다음 정거장에서 같이 내리자고 하더군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그녀는 곧바로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 받은 상대를 김대리라고 부르며
나 오늘 출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그 말로 미루어 보건대 그녀는 회사에서 그래도 한 자리 정도는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저희 팔짱을 끼더니 그럼 일단 제가 버려놓은 옷부터 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안 그래도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 꽤 비싸 보이는 옷이었는데 택시비 아끼자고 노숙까지 해가며 탄 버스였는데 내 실수긴 하지만 그녀에게 옷을 사줄 생각을 하니 정말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솔직하게 저는 아직 백수라 직장도 없고 그쪽이 입은 옷을 제가 세탁비를 챙겨드리면 드렸지 새로 사드리는 건 내 능력으로는 무리 것 같다고 말하니 그녀가 내가 언제 옷 사달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그냥 저만 쫓아오면 돼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여자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간 건데 정말 여자들이 쇼핑할 때 체력 하나만큼은 남자의 몇 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짐꾼 노릇을 하며 양손 가득 쇼핑을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녀는 요즘 잘 나가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팀장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녀의 외제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에 들어가서 오늘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게 된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 와중에 제가 그녀의 출근 복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쇼핑이 끝나고 그녀가 저한테 말하더군요. 자기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내자고요. 조금 있으면 차 수리가 끝날 시간이니 수리된 차를 인도받을 때까지는 같이 있어 달라고 했어요. 그녀가 혼자 들고 있기에는 쇼핑한 짐도 많고 저도 그녀한테 그날 번 일당을 세탁비로 전부 줘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차라리 이 정도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닌가 하고 조금 피곤했지만 그녀와 좀 더 같이 있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차가 수리되고 있는 카센터 근처까지 걸어갔습니다. 차도가 인접한 인도를 걷고 있는데 그녀가 바깥쪽에서 걷고 있다는 게 신경 쓰여서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 인도 안쪽으로 보내고 제가 바깥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매너가 좋다면서 그런 건 어디에서 배웠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위험해 보여서 그런 거라고 말했더니 저보고 제법이라고 하면서 제 팔짱을 끼면서 제 어깨 쪽으로 기대서 걷더군요. 그녀의 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와 어렴풋이 섞여 있는 향수 냄새, 그리고 제가 아까 쏟은 커피가 마른 건지 은은한 커피 냄새까지 세 가지가 동시에 제 코를 간지럽히니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녀가 저를 데려간 곳은 카센터가 아니라 카페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케이크와 커피, 제가 마실 커피까지 제멋대로 주문하더니 이건 저보고 쏘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출혈이 큰 지출이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지갑이 열렸습니다. 카센터 근처 외곽에 있는 카페였는데 엄청난 핫플레이스인지 손님이 엄청 많고 북적이더라고요. 넓은 편도 아니라서 테이블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제가 그녀에게 저랑 같이 있다가 오해 사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라며 오해는 무슨 오해를 사냐고 자기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냐고 저한테 놀라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누가 봐도 백수같이 보이는데 누님 같은 아름다운 커리어 우먼이 저랑 같이 이 시간에 카페에 있는 걸 보면 안 좋게 보지 않겠냐고 설명했더니 그녀가 엄청 만족스럽게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진동벨이 울려서 케이크랑 커피를 들고 테이블로 돌아왔는데 그녀가 포크로 케이크를 조금씩 잘라주면서 제 입에 넣어주면서 자기야, 아헬라고 하면서 제 입에 케이크를 넣어주질 않나. 제 귀에 속삭이면서 저를 자기야 하고 부르면서 그런데 진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까? 하면서 너무 흥분되고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자연스럽게 손도 깍지를 낀 채로 앉아있고 카페 안에서는 누가 봐도 연인 사이인 것처럼 가까이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쯤 되니 속으로 이제 좀 있으면 헤어지는 게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차가 전부 고쳐졌다는 전화를 받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카센터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그녀는 저를 향한 장난을 멈추지 않았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카센터에서 차를 인계받고 그녀가 운전석에 탔습니다. 그녀도 저한테 뭔가 더 말을 걸고 싶었나 본데 아무 말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헤어지고 저는 가까운 역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런데 제 옆에 그녀의 차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저한테 뿌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다 뭐냐고 그녀한테 화를 내고 있는데 그녀가 저한테 사과하면서 빨리 옆에 타라고 얼룩지기 전에 가까운 모텔에 가서 빨래를 해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따라갔을 때 그녀가 빨아준 건 커피로 적신 제 옷뿐이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날 하루 같이 있었을 뿐인데 그녀와의 시간은 마치 오랫동안 만난 애인 사이처럼 익숙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향하든 그녀는 환호성을 질렀고 그녀 또한 이미 저를 익숙한 상대처럼 대했습니다.
그날 분위기상 저는 밤을 샐 때까지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녀 또한 회사가 있고 약속도 있고 해서 그날 저녁에는 밖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연락처를 받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제 연락처를 가져갔어요. 부르면 5분 내로 튀어오라는 말과 함께 생각나면 연락 줄 테니 기다리고만 있으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전화를 걸 때면 저도 전화를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똑똑히 받습니다. 그녀가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면서 슬쩍 그녀의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화면이 넘어가는 순간 사진 속에 화목한 모습으로 찍힌 그녀의 가족 사진을요. 가족 사진 안에 그녀는 남편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어린아이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채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녀 자체도 성공한 회사원이기는 했지만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고 옆에 서 있는 사진 속 남편 또한 누가 봐도 어디서 한 가닥 할 것만 같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녀가 저를 위해서 아이까지 있는 현재의 가정을 포기하고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한 저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걸려온 그녀의 연락처로 제가 몇 번이나 더 연락을 해봤지만 그녀는 문자로 저에게 넌 기회를 놓쳤어. 감히 날 기다리게 해. 라는 답변 한마디만 왔을 뿐 그 이후로는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쉽고 그녀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네요.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의 추억들이 아직도 생생해서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불끈합니다. 그녀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해요. 저 때문에 한 가족이 파탄이 나는 걸 원치 않았었습니다. 제가 워낙 어릴 때 이야기이다 보니 말이지요. 들을 리는 없겠지만 그녀가 이 사연을 본다면 저는 아직도 그때 그 번호를 쓰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다시 만나자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 이젠 그녀를 다시 만날 용기도 가지고 있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달려갈게요. 그럼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